이영도는 여명이 채 밝지 않은 시각 새벽 6시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는 조용했고 간간히 들리는 새소리만이 그의 발걸음에 리듬을 더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청소도구가 담긴 카트를 끌며 건물로 들어섰어요. 남들이 잠든 시간에 하루를 먼저 시작하는 건 꽤 즐거운 일이지. 이영도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78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단단한 체격과 맑은 눈빛을 가진 그는 청소부라는 직업이 무색할 정도로 위험이 느껴졌죠. 과거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시절의 단단함이 여전히 그의 걸음걸음에 녹아 있었습니다. 로비에 불을 켜고 청소도구를 꺼내는 이영도의 손길은 나이가 무색하게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전 10시 퇴근이라 사람들 출근 전이라 마주칠 일도 없어 오히려 자유로웠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자신만의 리듬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치유였으니까요. 이영도 어르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건물 보안 요원인 박 대리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영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아침 공기가 좋아서 일찍 나왔어. 박 대리는 야간 근무 괜찮았나? 네, 별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8층에 새로 들어온 회사가 뭔가 수상해요. 밤중에 짐을 들이고 나르고. 이영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건물에서 5년째 청소를 하다 보니 어떤 회사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모두 꿰고 있었어요. 8층에 새로 입주한 SNC 투자 아카데미라는 곳이 신경 쓰였지만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지. 나는 일단 위층부터 청소해야겠네. 이영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층이 오르며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질부터 쓰레기통 비우기, 바닥 닦기까지 그의 모든 동작은 수십 년간 법정에서 증거를 정리하던 그 꼼꼼함 그대로였어요. 그는 각 층을 마치며 조금씩 아래로 내려왔고 마지막 10층에서는 늘 하던 대로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영도 선생님, 또 오셨네요. 몸이 정말 좋으시죠? 헬스장 트레이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영도는 겸손하게 웃으며 간단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탄탄한, 그러나 지나치게 과시하지 않는 몸매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이영도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죠. 로비 한편에 마련된 작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첫 모금을 들이키며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건물 안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과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었죠. 이제 곧 퇴근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 어르신. 카페 직원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영도는 미소로 답하며 커피잔을 비웠어요. 그의 하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완벽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문득 며칠 전 비 오는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직원에게 인사한 뒤 이영도는 건물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리를 바라보며 그는 젊은 청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영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차게 내리기 시작한 봄비를 바라보며 며칠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갑자기 비가 쏟아졌었죠. 아침 청소를 마치고 퇴근길, 건물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을 헛딛고 넘어진 순간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젊은 청년이 우산도 없이 뛰어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영도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청년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놓였죠. 청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영도의 젖은 옷자락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감사하네. 그런데 자네 비 맞잖나? 이영도의 말에 청년은 밝게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어르신처럼 넘어지시면 더 위험하시잖아요. 그 순간 이영도는 청년의 깊은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법정에서 사람들의 진위를 가려온 그였기에 사람의 눈빛만 봐도 많은 것을 알아챘죠. 청년의 눈에는 순수함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 젊은이? 하지만 그때 청년의 휴대폰이 울려서 제대로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청년은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고는 반대편 건물로 뛰어갔습니다. 이영도는 그런 청년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비에 젖은 손수건을 꼭 쥐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참 괜찮은 아이들이 있어. 집에 돌아와 TV를 켜며 이영도는 중얼거렸죠.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기 쉬운 나이였지만 그런 작은 친절이 그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를 마치고 10층에서 내려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청년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중년 부부와 함께 서 있던 청년은 이영도를 알아보고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르신, 그날 괜찮으셨어요? 많이 다치진 않으셨죠? 이영도는 반가움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기분이 좋아졌죠. 덕분에 잘 있었네. 손수건은 세탁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청년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작은 도움이었을 뿐인걸요. 그때 청년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태윤아, 아는 분이신가? 네, 어머니.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잠깐 도와드렸던 어르신이세요. 이영도는 그제야 청년의 이름이 태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태윤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청년의 모습이 밝아 보였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도 역력했죠. 그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 역시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영도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윤의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대답했어요. 8층에 있는 SNC 투자 아카데미에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태윤이가 취업 준비 중인데 이곳에서 좋은 투자 정보도 얻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해서요. 이영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가 청소하며 이상하게 여겼던 8층의 새 회사였죠. 아침마다 청소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투자,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영도는 더 이상의 말을 아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언가 마음에 걸렸지만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섣불리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웠죠. 그러나 그의 예리한 직감은 이미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태윤의 가족은 8층 버튼을 눌렀고 이영도는 1층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영도는 태윤과 그의 부모님을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순박해 보이는 그들의 표정에서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 읽혔죠. 저 청년 나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괜찮을까? 이영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법조계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그는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특히 사기꾼들의 냄새는 천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이영도는 마지막으로 태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퇴근길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김태윤이라는 청년과 그 가족이 SNC 투자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자꾸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영도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SNC 투자 아카데미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로비에서 청소도구를 챙기며 이영도는 박 대리에게 물었어요. 박 대리,
8층 그 투자회사 어제도 늦게까지 불 켜져 있었나? 네, 어르신.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사람들이 드나들더라고요. 뭔가 설명회 같은 걸 했나 봐요.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다들 기대에 차 있다가 나올 때는 표정이 복잡해 보이더군요. 이영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패턴이었어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 자주 보았던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고맙네. 나 오늘은 8층부터 청소해야겠어. 평소와 달리 위층이 아닌 8층부터 시작하기로 한 이영도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에 도착해 복도를 청소하던 중 SNC 투자 아카데미의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 내부가 보였어요. 화려한 인테리어와 벽면 가득한 성공 사례 포스터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고급스러운 소파와 테이블이 눈에 띄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했군. 이영도는 청소를 하며 사무실을 유심히 살폈어요.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사기꾼을 상대해온 그의 눈에 이 회사는 너무나 전형적인 다단계식 투자 사기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저 하기 위해 복도 끝으로 향하던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날렵한 정장 차림에 반짝이는 구두,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의 그 남자는 걸음걸이만으로도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남자는 이영도를 발견하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이영도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를 계속했죠. SNC 투자 아카데미 회장 이영철입니다. 어르신께선 여기서 청소를 하시나 보네요. 이영도는 잠시 청소기를 멈추고 이영철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젠틀하고 부드러워 보였지만 그의 직감은 이 남자에게서 위험한 냄새를 맡았어요. 네, 5년째 이 건물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나이에 아직도 일하시고. 이영철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에는 미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깨끗하게 부탁드려요. 이영도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의 침묵에 약간 당황한 듯 이영철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영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전형적인 사기꾼의 행동이야. 진심 없는 친절, 상대를 얕보는 태도. 청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이영도는 다시 이영철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철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영도가 다가가자 이영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냄새에 좀 예민해서요. 나중에 타시죠. 그 말에 이영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청소부인 자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였죠. 이영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영철은 만족한 듯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이영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과거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증인을 바라볼 때의 그 눈빛이 되살아났어요. 사람을 많이 겪어보면 알게 되지. 포장된 인간은 겉부터 냄새가 나거든. 이영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SNC 투자 아카데미는 분명 문제가 있는 회사였고 이영철은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특히 김태훈과 그의 부모님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그를 짓눌렀죠. 다른 층 청소를 마치고 10층 헬스장에 도착한 이영도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운동기구에 앉았습니다. 덤벨을 들어올리며 그는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그 청년에게 경고할 수 있을까? 법률가로서의 본능이 그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감정이나 직감만으로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이영도는 운동을 마치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은 좀 더 일찍 와서 8층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영도는 건물 앞에서 우연히 김태훈과 그의 부모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방금 건물에서 나오는 중이었고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태훈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 다녀가나 보네. 네. 대표님이 부모님도 뵙고 싶다 해서 투자 설명 듣고 계약하려고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태윤의 말에 이영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이내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군. 좋은 결정하길 바라네. 이영도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태윤의 가족이 피해를 입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이영도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잠들기 전 그는 오랫동안 법률가로서 활동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증거를 수집하고 진실을 밝히고 약자를 보호하던 그 시절의 자신으로 잠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5시 이영도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거리를 걸으며 그는 오늘의 계획을 정리했어요. 건물에 도착하자 박 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일찍 일어나서 말이야. 요즘 나이 들수록 잠이 줄어드네. 이영도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날카롭고 집중된 모습이었죠. 청소도구를 챙기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는 박 대리에게 부탁했어요. 오늘은 8층부터 청소할 테니 혹시 누가 물어보면 평소처럼 위층부터 청소 중이라고 해줘. 박 대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영도를 신뢰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간 함께 일하며 이영도가 보통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8층에 도착한 이영도는 조심스럽게 SNC 투자 아카데미 사무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청소 카트를 복도에 두고 그는 사무실 유리문 너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제와 다른 점이 있나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죠.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이영도는 청소하는 척하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죠. 사무실 깊숙한 곳에서 이영철과 직원 2명이 무언가를 분주히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책상과 서류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무실 입구에 걸려있던 SNC 투자 아카데미 현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 보지 못하게 서두르는 듯했죠. 역시 그랬군. 이건 투자회사가 아니라 탈출 준비 중인 함정이다. 이영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40년 가까이 법률가로 일하며 그는 이런 패턴을 수없이 보아왔어요. 투자금을 모은 후 사무실을 급하게 정리하고 도주하는 전형적인 유사수신 사기의 징후였습니다. 이영철이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이영도는 재빨리 청소기를 작동시키며 복도 반대편을 청소하는 척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이영철이 나왔습니다. 아, 어르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이영철은 약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네, 매일 이 시간에 청소합니다. 이영도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참, 어제 제가 좀 무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영철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이영도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기꾼들의 가장 큰 무기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게 하는 거짓된 친절함이었죠. 이영도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다들 바쁘시니까요. 네, 정말 바쁜 날들이네요. 사업이 잘 되어서 곧 지점을 확장할 예정이라 이영철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영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어요. 그의 귀는 이영철의 말을 들었지만 눈은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일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어르신. 이영철이 사무실로 돌아가자 이영도는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무실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그 가족 오면 계약서 받고 입금 확인하자마자 내일 새벽에 정리하는 거 맞죠? 그래. 마지막 한 것만 더 성사시키고 사무실 정리하자. 이번엔 타이밍이 좀 촉박해. 그 말을 들은 이영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가족이란 분명 김태훈과 그의 부모님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이들은 마지막 피해자를 노리고 있었고 그 대상이 바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청년이었습니다. 이영도는 청소를 서둘러 마치고 다른 층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대책을 고민했어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처럼 그는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10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는 도서관에 들러 공용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SNC 투자 아카데미와 이영철을 입력하고 검색을 시작했죠. 검색 결과는 그의 직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영철은 과거 2차례의 유사수신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SNC 투자 아카데미와 비슷한 이름의 회사들이 3번이나 폐업한 이력이 있었어요. 전형적인 다단계식 투자 사기의 패턴이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필요해. 이영도는 눈을 감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법률가로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증거였죠. 감정이나 직감만으로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이영도는 문득 김태윤이 위험에 처한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청년의 따뜻한 눈빛과 비 오는 날 내밀어준 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든 자신을 보살펴준 그 청년을 그냥 둘 수는 없었죠. 태윤이와 그 가족을 돕는 건 내 딸 같은 아이들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어. 이영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걸음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오래된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미국 변호사 등록증, 증권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문서들, 과거 맡았던 투자 사기 사건의 자료들. 이영도는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다시 법률가로서의 본능을 되살릴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SNC 투자 아카데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영도의 작은 아파트는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태블릿을 켜고 법인 정보를 검색하는 그의 손길은 나이가 무색하게 빠르고 정확했어요.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까지 그는 SNC 투자 아카데미와 이영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투자회사가 아니라 탈출 준비 중인 함정이다. 이영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찾아낸 증거들은 명백했죠. SNC 투자 아카데미의 법인 번호로 조회해보니 폐업 전력이 3건이나 있었고 이전에는 SC 인베스트먼트, SNC 캐피탈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다 문제가 생기면 간판만 바꿔 재개업을 반복했던 이력이 드러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사수신 혐의로 고발된 이력과 현 대표 이영철의 벌금형 이외 전과였어요. 이런 회사가 태웅과 그의 부모님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영도의 심장은
분노로 뛰었습니다. 40년 법조계에 있었지만 이런 뻔뻔한 사기꾼은 드물군. 이영도는 자료를 출력하고 투명 파일에 하나씩 정리했어요. 과거 미국에서 계약 관련 사기건을 수사하던 때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그의 능력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새벽 2시, 이영도는 마지막으로 SNC 투자 아카데미의 투자 상품을 분석했습니다. 연 15% 수익 보장, 원금 손실 없는 안전 투자와 같은 문구들이 그를 더욱 확신시켰어요. 금융시장에서 이런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사기에 태윤이 가족이 피해를 볼 수는 없어. 이영도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미국에서 비슷한 사기로 많은 이민자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는 현장을 지켜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가 증거를 모아 사기꾼들을 법정에 세웠던 것처럼 지금도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할까? 이영도는 통찰력 있는 눈으로 증거 파일을 다시 훑어보았어요. 중요한 것은 태윤과 그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리느냐였습니다. 78세 청소부의 경고를 그들이 얼마나 신뢰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내일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려야겠어. 다음 날 새벽 5시, 이영도는 증거 파일을 가방에 넣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박 대리는 또 이영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요즘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영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박 대리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5년간 함께 일한 동료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실 8층 그 회사가 사기업체야. 여러 증거를 찾았어. 오늘 한 청년과 그 가족이 피해를 입기 전에 경고하려고 해. 박 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영도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전부터 저도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어떻게 그걸 알아내신 거예요? 이영도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을 되찾았어요. 나 사실 미국에서 변호사로 40년 일했네. 이런 사기꾼들 냄새는 백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지. 박 대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년간 함께 일했지만 이영도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변호사셨다고요? 그런데 왜? 그건 긴 이야기야. 지금은 그 청년을 도울 방법을 생각해야 해. 이영도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 대리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한 계획을 세웠어요. 박 대리는 로비에서 태윤 가족이 오는지 주시하고 이영도는 8층을 청소하며 SNC 사무실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이영도가 10층 헬스장에서 가볍게 운동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박 대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그 청년과 부모님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이영도는 즉시 8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는 태윤과 그의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가방 안의 증거 파일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윤과 그의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이영도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태윤 씨.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태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영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태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비 오는 날 자신을 도와준 이 노인에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뒤 이영도를 따라 조용한 구석으로 향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어르신? 이영도는 깊은 숨을 내쉬고 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자네, 비 오는 날 도와줬지? 그 은혜 갚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그 회사 계약하지 마. 네, 무슨 말씀이세요? 태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이영도의 갑작스러운 경고에 그는 혼란스러워했어요. 복도에 서 있던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SNC 투자 아카데미는 사기업체야. 내가 확인했네. 이영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이미 설명도 듣고 계약하러 온 건데요.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이영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웃음을 띠며 태윤의 부모님에게 다가갔어요. 아, 김 사장님 내외분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오늘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이영철은 반갑게 인사하다가 태윤과 이영도를 발견했죠.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태윤 씨, 무슨 일이에요?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계약서 준비해 놓았는데. 태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이영철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영도의 말이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은 것 같았어요. 이영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윤 씨 믿기 어렵겠지만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는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어요. 이 회사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어. 법인번호로 조회해보니 폐업 전력 3건, 유사수신 혐의 고발 이력, 이영철 대표는 벌금형 이외 받았다네. 이영철은 빠르게 다가와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런 어르신,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는 태윤을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이분, 여기서 청소만 5년째랍니다.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태윤의 부모님이 다가왔고 태윤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윤아? 이영철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사장님.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어서 사무실로 들어가시죠. 하지만 이영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내 미국 변호사 등록증이야. 이영도의 목소리에는 40년 법정 경험에서 나오는 권위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SEC에서 조사했던 유사사기 사례 문건이지. 투자금을 모아 도주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야. 태윤과 그의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미국 변호사 등록증과 SEC 문서에는 분명 이영도의 이름과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다 오래된 서류잖아요. 어르신이 변호사였다고 해도 지금은 청소부 아닌가요? 우리 회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영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태윤의 아버지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변호사셨습니까? 이영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미국에서 증권 관련 소송을 주로 맡았네. 은퇴 후 한국에 돌아와 조용히 지내려 했지만 그는 태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청년이 비 오는 날 내게 도움을 줬기에 그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이네. 태윤은 서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영도가 건넨 문서들을 자세히 살폈어요. 거기엔 이영철의 전과 기록과 SNC 투자 아카데미의 수상한 이력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사실인 것 같아요.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서류들 공식 기록이에요. 이영철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마지막 수단을 썼습니다. 이봐요. 이런 노인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냥 청소부잖아요. 우리는 정식 등록된 투자회사고 수많은 고객들이 성공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 말에 이영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게 당신 회사의 등록 정보야. 설립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
그리고 이건 어제 아침 내가 본 장면이야. 태블릿 화면에는 이영철과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현판을 떼어내는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영도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몰래 사진을 찍어둔 것이었어요. 네, 이건 이영철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태윤의 어머니가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거의 계약할 뻔했던 회사가 사기였다는 건가요? 이영도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은 투자금을 받자마자 도주할 계획이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 들은 대화에 따르면 여러분이 마지막 타깃이었던 겁니다. 이영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태윤의 가족은 충격 속에서도 점점 분노로 표정이 바뀌어갔죠. 우리 돈 5천만 원을 날릴 뻔했네요. 태윤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영도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약을 철회하고 저와 함께 이 증거들을 경찰 경제범죄팀에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전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요. 이영철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가 대화를 좀. 하지만 태윤의 가족은 이미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태윤은 이영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해주셨네요. 이영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고맙네. 자네가 비 오는 날 내게 보여준 친절함 덕분에 나도 오랜만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태윤의 가족은 SNC 투자 아카데미와의 계약을 즉시 철회했고 이영철은 그들을 말릴 수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이영도의 증거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 대리가 이영도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이영도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 하나 있네. 저들이 도망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는 태윤과 그의 가족에게 손짓했습니다. 함께 가보실래요? 이제 정의의 시간입니다. 이영도와 태윤 가족은 함께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박 대리도 동행했어요. 그는 건물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 귀중한 도움이 될 수 있었죠. 로비의 조용한 구석에 모인 그들은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경찰 경제범죄팀에 신고해야겠군. 이영도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옛 변호사 시절의 확신과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고 싶네. 박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요. 8층 복도와 로비 영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것 참 좋겠군요. 태윤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이런 사기꾼들에게 털릴 뻔했다니. 이영도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사기꾼들은 누구나 속을 수 있게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제가 40년간 이런 사건을 다뤄왔지만 여전히 새로운 수법에 놀랄 때가 있을 정도니까요. 태윤이 물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영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랜 습관이지. 변호사 시절 증거 없는 주장은 모래성과 같다고 배웠네. 게다가 그는 잠시 멈추고 태윤을 바라봤어요. 자네가 비 오는 날 보여준 그 따뜻함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 오랜만에 무언가를 위해 행동하고 싶었지. 그들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제범죄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박 대리가 확보한 CCTV 영상과 이영도가 모은 증거 파일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자료를 살펴본 후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고발 자료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정말 체계적이네요. 마치 전문 수사관이 작성한 것 같은데요. 이영도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내가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형사는 태운 가족에게도 자세한 상황을 물었고 박 대리는 건물에서 목격한 SNC 투자 아카데미의 수상한 행동들을 증언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경제범죄팀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특히 이영철의 정과 기록과 회사의 이력을 보면 전형적인 유사수신 사기 패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영도는 형사에게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그들이 사무실을 정리하고 도주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체포하는 게 좋겠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일행은 건물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태윤의 어머니가 이영도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지. 이영도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의미 있는 일을 했네요. 태윤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어르신, 미국에서 변호사로 그렇게 성공하셨는데 왜 지금은 청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영도의 눈빛이 잠시 멀리 보는 듯 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은퇴 후 한국에 돌아왔는데 갑작스러운 병으로 아내를 잃고 투자했던 돈도 대부분 잃었네. 하지만 나는 항상 일하는 걸 좋아했어. 새벽에 조용히 청소하는 시간이 나에겐 치유였지. 태윤의 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이영도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건물에 도착했어요. 로비에서 박 대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경찰이 와 있어요. 8층에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이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올라가 봐야겠군. 8층에 도착하자 복도에는 여러 명의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경제범죄팀 형사가 이영도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확히 맞추셨네요. 방금 이영철과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짐을 싸는 것 같아요. 잠시 후 경찰들이 SNC 투자 아카데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 혐의로 이영철과 직원들 전원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이영철은 이영도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청소부가 아니었군요. 이영도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청소부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하지. 하지만 무엇보다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경찰이 이영철을 연행해 나갈 때 형사는 이영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면했습니다. 조사해보니 이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챘더군요. 이영도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영철과 그의 일당이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영도는 오랜만에 완수한 정의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변호사로서의 본능을 발휘한 것이죠. 그날의 사건은 건물 전체에 소문이 퍼졌고 이영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새벽 6시에 청소 카트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이영도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으며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생각했어요. SNC 투자 아카데미 사건은 지역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이영철과 그의 일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박 대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영도는 미소를 지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말이야. 새벽의 고요함이 좋아서 청소 카트를 꺼내며 이영도는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화제의 중심에 서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시간이 더 편안했어요. 하지만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건물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존경받는 이 어르신으로 대했죠. 이영도는 평소처럼 층층이 오르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8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서서 이제는 비어있는 SNC 투자 아카데미의 사무실을 바라봤어요. 유리문에 임대문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닦아야 할 곳이 많구나. 그는 중얼거렸어요. 청소를 계속하던 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누군가 8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영도가 고개를 들어보니 김태윤이었어요. 태윤의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만났네요. 며칠째 이 시간에 와봤는데 못 뵈었어요. 이영도는 청소를 멈추고 태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일찍 왔었나 보구나. 무슨 일로? 태윤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어르신께 드리려고요. 이영도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손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비 오는 날 태윤이 그에게 빌려주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굳이 갖다 줄 필요는 없었는데. 이영도는 손수건을 꺼내보며 말했어요. 태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꼭 직접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도 다시 전하고 싶었고요. 두 사람은 8층 복도 창가에 잠시 서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이영도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지내나, 태윤 씨?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날 빗속에서 도와드렸던 거 저한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게 제 인생을 바꿨네요. 이영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네 인생을 바꿨다니 무슨 뜻인가? 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날 어르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은 사기를 당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영도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을 보며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거라는 거요. 이영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윤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태윤이 계속했습니다. 이제 취업 방향을 바꿨어요. 로스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처럼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이영도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로스쿨이라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구나. 네, 하지만 확신이 있어요. 어르신이 보여주신 것처럼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이영도는 감동했지만 겸손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태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르신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변호사셨는데 왜 지금은 청소부로 일하시는 건가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영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전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나는 내 선택에 후회가 없네. 그는 창밖으로 점점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청소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지.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일이었으니까. 태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영도의 말에서 깊은 지혜를 느꼈어요. 게다가 이영도가 덧붙였습니다. 세상엔 아직도 닦아야 할 진실이 많거든. 난 청소가 마음에 들어. 속죄에도 정의에도 다 어울리잖아. 태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앞으로도 종종 찾아뵈어도 될까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영도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10층 헬스장에서 나를 찾으면 돼. 아니면 이 시간에 청소하는 나를 찾아도 좋고. 두 사람은 아침 햇살 속에서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태유는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이영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이영도는 청소 카트를 다시 끌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윤이 떠난 후 그는 평소처럼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10층 헬스장으로 향하는 이영도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헬스장에 도착한 그는 창가에 서서 아침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I-빔을 들어 올리며 그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78세의 청소부가 다시 한번 변호사로서의 본능을 발휘할 줄이야. 운동을 마친 후 그는 로비 카페에서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정의를 수호하는 수호자였고 젊은 청년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네. 이영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그의 하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곤 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완벽한 일장이었습니다. 세상을 깨끗이 닦아내는 일,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으니까요.